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온 게, 몇 년 만인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10년 만에 온 학교지만 정겹고,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영문으로 줄여서 이제 캐리스라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제목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 분들이 저보고, 제가 이제 교수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술원에 가 있느냐. 저보고 또 때때로는 정보원 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원에서 부르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담아야 되고, 학술도 담아야 되고, 또 정보와 업무도 담습니다. 이제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99년도에 저희 원을 처음으로 신설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부의 준정부 기관이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캐리스가 지금 오늘 이제 임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우리 캐리스 일들을 다 말씀하시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블록체인. 저희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나이스라고 하는 학교의 학적부입니다. 학생들 생활기록부. 아마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예전에 이제 인사의 딸 학적부를 누가 봤느냐, 누가 유출시켰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캐리스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저희 이제 지능형 나이스가 최근에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제 나이스라고 그래서 나이스 입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부는 당연히 블록체인이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각종의 외부에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부 다 그건 역시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제가 사실은 2019년에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갔는데 작년은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 작년 1월에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따라서 유치원들의 회계장부 쓰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는 그동안 회계장부를 썼습니다. 에듀판이나 회계장부를 썼는데 유치원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사회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유치원의 회계장부를 쓰게 되는데도 K-에듀파인이라는 그 이제 돈의 입출금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가미래교육 전담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사업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대부분 미래교육이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여성 정보인 협회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학교에 계시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걸 왜 하느냐? 교육에 우리 쟁점이 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성찰부터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교육 그 자체하고 사회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사회가 우리 교육을 바꾸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우리 교육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못 바꿔요. 왜? 너무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이 우리 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회가 교육을 상당 부분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임성배 교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육 격차 문제, 이런 얘기 이제 우리의 그 관심사 중에 가령 코로나로 원격 수업했더니 교육 격차가 커진 거 아니냐, 또 학교가 돌봄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시는 많은 그 정치적인 대선 주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뭘 주겠다. 나는 국민들한테 뭐 1억의 자산을 형성하게 해주겠다. 나는 기본소득을 뭘 다 보장하겠다. 나는 뭐 군대에 갔다 오면 3천만 원을 주겠다. 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근데 그거는 물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 저는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의제다. 우리의 사회의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격차, 그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앞으로 기술과의 교육의 결합이 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였느냐면 방역이었어요. 학교를 다 못 가는데도 때때로 이제 학교를 일부는 갑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아침마다 여러분들 혹시 초, 중고 자녀들이 있으시면 이거 체온재 쓸 거예요. 재서 자가진단에 여러분들 앱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러면 자가진단 앱이 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오늘 출근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답을 줘요. 저희 원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50만 명의 학생들이 이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선생님이 푸시 기능 눌러요. 그래서 누구누구 안 했는데 빨리 그거 답해야지. 저도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 원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체온재서 이거에 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650만 명이 자가진단으로 이 그 앱에 답을 해야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학교의 방역, 안전성, 이걸 확보하는 것이, 현대 교육에 있어서의 운영을 제대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보시죠. 우리 그러면은 사회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출산율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대학교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이게 모든 대학의 고민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령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AI 시대가 오면 직업이 없어지는데, 많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교차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책자가 이중으로 돼 있는데 앞뒤가 막 이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거기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지금 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직업에 아마도 60% 이상은 없어진다. 그 직업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은 과거의 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들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키워내야 되는 미래인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마
MIT의 그 컴퓨터 학과를 4년 다녀야 되는데 MIT 한 번도 안 가고 캐나다 청년이 스콘 영이라는 청년이 1년 만에 그 과정을 다 획득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을 그 스콘 영이 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교육과 내용이 자료 자체가 공유와 개방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고등교육 제가 학술본부를 담당하는 본부장 같이 왔는데요. 매일같이 이제 자료를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개방할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써야 되는 전자저널 전부 다 저희 그 원에서 그걸 전자저널을 공개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렇게 전자저널을 왜냐면 전자저널 값이 갈수록 올라가요. 그래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공유를 해서 이렇게 그 대학에 필요한데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또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쓰십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작업이 리스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개방과 공유의 추세에 따라서 내가 이제 논문 주제를 정해요. 그러면 리스에다가 주면 리스에서 책복 기능까지 도입이 돼서 그 주제별 선행 연구들을 앱스트랙트를 쫙 뽑아줍니다. 그 선행 연구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이라 해서 이 장을 쓰셔야 되는데 그걸 말하자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서비스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검색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여러분들의 연구를 도와드리는 이런 이제 리스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인재의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저보고 얼마 전에 제가 지역의 원로분 한 분을 뵀어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원로분인데 그분이 저보고 대뜸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줄 세우는 교육 하지 마세요. 이론상으로는 줄 세우는 교육 저희도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겪어보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코로나 방역 신경 안 쓰면 내가 피해를 오고 내가 또 마스크를 안 쓰면 상대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줄 세우기가 무슨 소용이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해주세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융합형 인재이고 또 창의적인 인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협동심을 갖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원격 수업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아까 EBS 사장님께서, 김명중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EBS가 고등학교, 중학교 원격 수업 맡았어요.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 중 등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작년에 힘들었는지 600만 학생을 초중고를 놓고서 300만씩 나눠서 저희 보고 300만 명을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300만 명의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직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300만 명 동시 접속을 해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4일이었어요. 그 14일 동안에 300만 명을 동시 접속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쌍방향 수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 때 쌍방향 수업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올해부터는 3월부터는 쌍방향 수업으로. 그래서 교실 수업에 최적화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등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매일같이 한 60만 명 이상, 60, 70만 명의 학생들이 이 쌍방향 수업을 지금도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읽는 변화 중에 하나는 미래 인재는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자료와 모든 것들이 개방이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로 선택권이 가냐면
본인한테 선택권이 가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주도성 있으면 수업을 또 어떤 교육이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접근성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결국 미래 이제 저는 핵심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재와 함께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교수 학습 방법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2020년 2019년이었던가요? 19년 브루킹스 연구소에 왜 AI 시대에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한 대여섯 페이지 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교육은 상상할 수 없는 몰입 교육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게 이제 아마 디지털 교육이 갖는 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몰입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핵심은 결국 여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몰입 교육의 시점이 오는데 여기에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국가를 대신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저는 뭘로 읽었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도태되지 않고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걸 마련해 주는데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데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마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원격 수업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아시죠? 학생들이 시간의 자유로움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원격 수업에서 원하는 것은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끌어줄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대학의 해외 제가 사례들도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만 여러분들께 우리 호남대학이 앞으로 또 우리 대학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저는 구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리오 살라도 커뮤니티 대학의 사례인데요. 작은 대학의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자기 주도로 이끌어 가도록 지켜봐요. 그런데 다만 뭘 하냐면 적정 시점에 과정 중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개입을 해서 지금 당신 뭐가 부족하다, 뭐를 더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 모든 학생들의 학적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학적부를 사실은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동안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유출을 우려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 번도 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제가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데이터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각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뚫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동의하는 교육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교육청의 나이스 자료를 전부 20년 동안 걸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초중고에서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인가? 지난 13년간 92만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서
인적 자원 자체가, 교육의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매년 7, 8만 명은 고등학교 이전의 학교를 초중고에 그만둡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좀 짚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과연 그만두느냐 사전 개입을 해라.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학업 중단할 가능성이 몇 프로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빨리 개입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전 개입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근데 그 특정 교육청하고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나이스에 탑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차세대 나이스에는 탑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이제 사례고요. 가령 왜 그 학생이 출석을 않게 되느냐, 왜 학생이 폭력에 휘말리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가장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이라는 것들을 예방하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고요. 우리 아마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중도에 그만둘 이탈할 가능성이 몇 %가 되는지 사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년의 대학 과정, 교양 과목 듣고 선택 과목 듣고 필수 과목 듣고 이러면서 졸업하는 시스템은 이미 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노 디그리와 같이 이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 방식들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외부에서 평생교육 개념 얘기했는데 평생교육까지 안 가도 사실은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이 되고 2025년이면 전부 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고교 학점제는 우리 대학처럼 이제 학생들이 학점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을 다 모든 고등학교가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럼 외부 인사가 지금 채워줄 겁니다. 아마도 교육부에서는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대학의 시간 강사 대책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의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내가 AI 전문가야.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생부터 이 학생의 AI 교육을 전담하는 걸 피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점제를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내가 어떻게 보면 AI 수준을 계속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학의 중요한 적은 또 누구냐면 경쟁자는 사실 기업이 됩니다. 우리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있지만 기아자동차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제 학교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등학교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기아자동차에서 무슨 과목 필요해요? 뭘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 과목을 개설하고 그걸 크레딧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일기학은 크레딧을 인정받아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역 대학교 요즘 이제 대학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유대학을 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특히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분야 또 에듀테크 분야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제한된 수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미 저희가 경북대학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 캐리스가 이제 대구에 있기 때문에 경북대하고 몇 개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공유대학 개념을 저희 캐리스랑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AI나 특정 분야, 신기술 분야를 놓고는 그 지역 대학들이 같이 연대하는 것이죠. 연대해서 커리큘럼도 정하고 또 수업도 어떻게 나누어서 할 건지 그리고 그걸 나노 디그리 형식으로 학점을 인정해서 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미래 교육을 상당 부분
바꿔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넘어가서 제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캐리스가 꿈꾸는 미래교육의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K-에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을 한국식 교육의 K-에듀를 확장해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년 반 동안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 컨텐츠가,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듯이 EBS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 캐리스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개발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다른 대학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커리큘럼들, 이 컨텐츠들을 하나로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2주 전에 교육부로부터 모든 교육 콘텐츠의 전담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가 커리큘럼뿐만 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교육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전담해서 모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와 결국 데이터 센터를 두고서 데이터와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K-에듀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용 콘텐츠는 하나의 플랫폼에 다 연결을 시키고 동시에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그래서 에듀테크 그 자체 하나 유통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엮게 되는 K-에듀 플랫폼을 올 6월까지 저희가 이제 ISP를 구축한, 그 ISP 결과가 내놓게 되어 있고, 향후 2년에 걸쳐서 그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겁니다. 그러게 되면 모든 교육의 콘텐츠의 허브가 되고 또 원격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지원하는 형식의 포탈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지만 대학까지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